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기묘한 예절 규범들. 16세기 후반 엘리자베스 1세의 통치 시대에는 매우 독특하고 기이한 사회적 규범들이 존재했습니다. 귀족들은 과장된 의복과 허황된 행사, 특이한 예절 등을 통해 자신들의 지위를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규범들은 당시 대중들에게 매우 불필요하고 이상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이러한 기묘한 규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절과 관련된 규범. 엘리자베스 시대는 영국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시대는 문화, 예술, 문학 등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발전과 함께 귀족들의 사치로운 생활과 사교적 행사들이 빈번히 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족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강조하기 위해 예절과 관련된 규범들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예절은 단순히 상류층 대우나 식탁 예절만이 아닌 사람의 사회적 행동, 취향, 패션, 세련된 감각 등의 총체적인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예절의 인식은 단순히 특정한 행동만이 아니라 개인의 총체적인 인상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춤을 출 때의 기술력조차도 예절의 인식과 연관되었습니다. 또한 예절 규범들은 사회의 상류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과 하층민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시대 전반에 걸쳐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절 교육. 엘리자베스 시대에는 가난한 아이들도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사회적 행동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5에서 7세 사이의 대부분의 영국 소년들은 지역 소규모 학교에 등록되어 기본 언어 기술과 함께 적절한 예절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른바 좋은 기독교 가치도 함께 가르치며, 이를 통해 아이들이 선량하고 올바른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절 교육은 영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으며 모든 계층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존중과 배려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절 교육은 엘리자베스 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러도 일부 규범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식사 중의 예절. 엘리자베스 시대의 예절 규범 중 하나는 식사 중의 예절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책, 신문, 어린이 문학 등의 출판물에서도 식사 중의 예절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다루어졌는데, 이는 그만큼 이 시대의 사회에서 식사 중의 예절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식사 중의 예절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리나는 식사나 방귀를 뀌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상대방의 직업과 생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습니다. 방귀 규범. 예를 들어 방귀를 뀌는 것은 실제로 상대방의 직업에 직결될 수 있었습니다. 귀족의 화장실 규칙은 귀족들이 방귀를 뀌지 않도록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귀족 상대의 경멸과 함께 해당 귀족의 직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엘리자베스 시대 사람들은 식사 중의 예절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녀 규범.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에서는 남성 간의 상호작용을 규제하는 규칙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여성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규칙들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더불어 예절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를 위해 많은 규칙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주로 남성들과의 사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규칙적 지침을 받았으며,
이러한 지침들은 대개 부모님, 가족, 집안의 여성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남성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부족했던 이유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남성과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패션 규범. 상류층 사람들에게 있어 패션은 예절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도적인 패션 감각과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 패션을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 계층이 공개 행사에서 입을 수 있는 의상에 대한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귀족들은 특정한 유형의 의상만 착용할 수 있었으며 보통 골드, 실버 등의 귀중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중산층은 비싼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귀족들의 의상과 비슷한 디자인과 질감을 가진 의상을 입었습니다. 하층민은 보통 흔한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의상을 입었으며 일상적인 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의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칙들은 다른 문화적 요소들과 함께 복잡한 계층적 구조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 공개 행사나 모임에서 특정한 유형의 의상을 착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류층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계층과 구분되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구분은 엘리자베스 시대 사회의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귀족 상호 간의 규범. 귀족 남녀 간의 상호작용은 사소한 일이라도 스캔들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칙은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귀족 아가씨들은 사교 행사 중 어디를 보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지침들은 특히 젊은 아가씨들에게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젊은 아가씨들은 남성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말투로 대화해야 하는지,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앉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적 지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귀족 남성들도 젊은 아가씨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했으며 이러한 예의 지키기는 일종의 사교 예절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그만큼 귀족 사회에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사교적인 모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들은 귀족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왕실 상호작용 규범. 왕실과 같은 귀족층과 상호작용하는 경우 남성들은 종종 충성의 춤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춤을 출 수 있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춤 대가인 파브리치오 카로소의 1600년 작품 노빌리타 디 다메에서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왕 앞에 나서는 경우 남성들은 즉시 경례를 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례는 매우 엄숙하고 겸손한 자세로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남성들은 특정한 춤을 출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으며 이러한 춤은 귀족층과의 상호작용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귀족층 내에서 규범적인 행동 양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귀족 남성들은 왕실과 같은 귀족층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받았으며 이러한 규칙들은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